그런 말들이 무서울 수 있어. 특히 괴사, 실명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 실명? 그럼. 실명이 왜 생겨요? 실명이 생길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내가 볼 때는 두려운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손만 대도 아프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가 있고, 환자분들이 처음에 느끼는 거는 화가 많이 나실 수가 있어. 나 자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뻐지려고 시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지 라는 것보다 화가 먼저 날 수가 있어. 그 원장 어떻게 했길래 내가 내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너무나 이해하거든, 솔직히.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필러 부작용. 지난번에 조금 주제가 좀 무겁긴 했었어, 그치?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체움에 있어서 필러 시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게 교육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필러에 대한 부작용 편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담동 피부과 김 원장님 필러 부작용 안 생기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또 시작이다. 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도 아니고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환자에게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내가 볼 땐 더 중요한 것 같아. 사실은 안 생기게 하고 하는 100%는 없어. 사실은 의학에는 100%라는 게 없어. 있다고 생각해? 100%가 어떤 상황에는 100%가 있다고 생각해? 어떤 예를 들까? 남자 여자가 만났어. 서로 좋아해. 사랑을 했어.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해. 난 절대 안 헤어질 거라고 결혼을 하지. 난 이혼해야지 라고, 아니면 난 곧 헤어져야지 라고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이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겠어, 솔직히? 나 안 해. 나 안 해. 근데 원장님 실현하셨어요? 왜? 그런 예를 드세요. 어떤 부작용이 좀 히알루론산 필러에 있을지. 필러라고 하는 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 그 부분은 환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원장 입장에서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리고 결론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 성분 자체가 우리가 혈관을 누를 수도 있고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 한 히알루론산 필러 자체는 생길 수가 있어. 다른 필러 개념을 갖고 있는 스컬트라나 에스테필이나 주베룩이나 레디어스나 이런 것들은 물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히알루론산 필러는 어떤 젤리 같은 타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나요? 히알루론산 필러는 혈관 부작용이 가장 많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게 있고, 하나는 혈관이 있으면 혈관 옆에 쭉 얘네들이 들어와서 혈관을 눌러서 생기는 부작용. 이 두 가지가 내가 볼 때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으로서는 가장 큰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나 아니면 눌리는 경우는 세포에 혈액 공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 되는 거거든.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그리고 영양분들이 그 다음 세포들로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혈관이 눌리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하면은 혈관의 주행 뒤에 있는 부분들의 세포들이 영향을 받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사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눌려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쪽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이야. 아빠, 놀림, 좀 무서운데. 그런 말들이 무서울 수 있어. 특히 괴사, 실명 이런 말 나오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 실명? 그럼. 실명이 왜 생겨요? 실명이 생길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내가 볼 때는 두려운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이게 실명은 진짜 정말 힘든 얘기고 정말 다루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기도 해.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하지 않게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긴 하지만, 혈관 안에 필러가 들어가서 눈으로 가는 혈액이 막히기 때문에 시야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거든, 학회에서는. 그리고 원장님들도. 뭐냐면 우리가 그 작은 혈관에 필러를 집어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쉽겠냐? 혈관을 뚫어야지 하면서 혈관 안에다가 필러를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들어간 그 필러 자체가 이동을 하면서 눈 쪽에 가서 막힌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정말 희박한, 정말 낮은 확률에서 생길 수 있는 건데, 한 번 생길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필러가 들어가서 이게 다시 역류를 해서 이제 눈 쪽에 혈관 쪽으로 간다는 거거든. 쐈었을 때 이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역류가 돼서 간다는 거는 정말 신고했네. 다행이다. 요새는 실명 보도가 많이 없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 잘하기도 하지만, 그런 실명이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은 알고는 계실 거야. 그리고 하는 입장에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혈관에 직접 손상을 주지 않는 캐뉼라와
그리고 어떠한 압력들을 굉장히 잘 조절해서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는 해요. 요즘. 그런 거 말고 다른 부작용도 있을까요? 일단 뭐 보톡스에서도 얘기했지만 멍이 들 수 있지만 뭐 멍들도 하다 보면 혈관이 터지면 압박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고, 이마 쪽에 사실은 이런 꺾이는 부분에 솔직히 지난번에 되게 오래전에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 그쪽 부분에 압박이 돼서, 아까 압박이 되거나 아니면 뚫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근데 이런 이마 쪽이나 어떻게 보면 이런 팔꿈치에서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좀 굽어져 있는 부분은 훨씬 더 압박이 더 올 수가 있잖아. 이마도 마찬가지야. 이 끝에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펴져 있는 부분보다는 필러가 들어갔었을 때 꺾여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훨씬 더 박리를 더 잘하고, 그리고 소량을 써서 시술을 하면은 압박이 좀 덜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압박에 의한 세포의 손상이 오는 경우도 사실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증상이 어떤가요? 부작용의 증상? 부작용의 증상 자체는 필러를 한 부분, 예를 들어 팔자 필러가 있고 코 필러가 있고 이마 필러, 관자 필러, 턱끝 필러, 정말 필러는 정말 많이 쓰이거든. 가장 많이 호소하는 거는 일단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호소를 많이들 하죠. 필러 시술할 때는 그 전에 마취 주사를 해서 이제 통증을 좀 잡아놓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손만 대도 아프다 하고 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멍 자체랑은 좀 차원이 다르게 거무스름한 색깔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 이건 괴사가 생기는 거다라고 딱 아마 환자분들도 봤을 때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라고 딱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 그런 이제 증상이 생길 때가 있고, 세 번째는 조직으로 이런 압박이나 괴사에 의해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하루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런 좁쌀 모양의 작은 수포들이 올라오거든. 이런데 수포들이 조그맣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압박이나 괴사에 의해서 세포 쪽으로 우리가 혈액 공급이 안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고, 바로 부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부작용은 좀 예방할 수도 있나요? 부작용에 대한 예방, 우리가 끝나고 나서는 한 30분 정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혹시 색깔 변화가 있거나 욱신거리는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너무 극심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괜찮다라고 할 때 퇴원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 때문에 어떤 붓기를 경감시키거나 항생제를 처방해서 혹시 집에 가셨을 때 생길지 모르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약을 좀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 반응이나 괴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울을 좀 보고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켜서 좀 퇴원을 시키는 방법이 좀 있어.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사실 혈관에 들어갔을 경우든 압박이든 무조건 들어간 필러를 녹이는 게 제일 중요해. 압박이라고 했었을 때는 혈관이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옆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혈관이 눌릴 거 아니야. 눌리게 하는 그런 원인들을 없애는 필러를 녹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녹이면 혈류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런 압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생제를 빨리 투여를 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 반응도 빨리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산소 공급이 조금이라도 덜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이런 요새 스프레이형으로 산소 나오는 거 혹시 알아? 네. 그런 것들을 집에 있을 때는, 병원에 못 오실 때는 그런 거라도 빨리 해서 혈류량이 줄어들었지만 산소 공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빨리 이용을 하고, 병원으로 오셨을 때는 산소 치료를 해서 녹이고 산소 치료를 하면 거의 100% 우리가 그런 부작용들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나서 광선 치료를 해주고 또 PDRN이라고 하는 힐링, 그리고 재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좀 해드림으로써 원활하게 세포들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았었던 세포들을 다시금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시켜주면 대부분 다 좋아지시지. 일단은 치료가 잘 되나요? 잘 되지. 잘 되는데 사실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 골든타임이라는 거 들어는 봤지. 우리가 치료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를 지나치게 되면 치료가 정말 잘 안 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 환자분들이 처음에 느끼는 거는 화가 많이 나실 수가 있어. 나 자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뻐지려고 시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겼어.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지 라는 것보다 화가 먼저 날 수가 있어. 아, 그 원장 어떻게 했길래 내가 내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너무나 이해하거든, 솔직히. 너무나 이해하고 분노에 휩싸일 수 있지만 일단 감정적인 거를 뒤로 하고서 내가 가장 중점을 두고, 원장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환자의 치료거든.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부작용이 아닐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냥 두렵고 무섭고 하기 때문에 그냥 통증이고 자연적인 거인데도 그냥 부작용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의료진으로서 이해하지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그 병원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인지를 시키고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 절차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르고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부작용이 생긴 환자와의 그 의사와의 관계는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왜냐하면 화가 나지. 당연히 가고 싶지 않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작용을 드리려고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낙심하거나 감정적으로 우리가 힘들 수는 있지만 치료에 조금 더 전념을 해서 먼저 좋아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계획을 잡고 발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내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부작용에 대한 것들도 간과하면 안 되고 알고서 우리가 시술에 도전하고 그리고 시술에 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편 연속 다뤄보기는 했지만 다음번에는 많이 행해지고 있는 레이저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고 어려운 주제이기는 해도 계속해서 다뤄가면서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컨텐츠를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작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